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34회에 합격하신 이응찬 평가사님 모시고 공부하신 경험들 듣고 있습니다. 자, 평가사님께서는 이제 3년차에 합격하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법규 공부 방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3년차에 합격하셨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했냐 이거보다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일단 뭐 행정법이랑 개별법을 좀 다르게 이제 분리해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두 과목 중에서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저는 행정법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A보다 B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행정법은 개인적으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공부를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행정법에서는 이제 뭐 개념이 어렵거나 아니면 볼륨이 큰 문제들이 훨씬 많고 개념이 이제 어려운 데다가 이제 응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깊은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행정법 문제에서 보통 이제 뭐 토지보상법이나 부동산 공시법에 탈을 쓴 행정법의 문제가 나온다 약간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내가 이 사안을 잘 알고 있어야지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행정법 논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의 깊이 면으로 보면 행정법이 훨씬 더 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행정법을 좀 이제 깊게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어떤 선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뭐 교수님 책을 진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진하게 이해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어떤 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거의 모든 거는 막 과도하게 뭐 교수님 책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한 번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대신 행정법에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과정을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행정법 책 기준으로는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뭐 하자승계 논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찾아내려면은 이게 이런 로직이라서 여기서 이게 나오는구나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더 막 이게 딥하게 막 찾아보고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온전히 좀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라.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개별법은 이렇게까지 이해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상대적인 기준인 거고 행정법이 좀 더 깊어야 되고 개별법이 더 얕아야 된다라는데 사실 뭐 그렇다 해서 개별법 공부를 게을리해라 이건 아니고 이제 개별법을 보면은 이제 3법이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외하고 이제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은 조문이 많지 않으니까 법 조문 정도도 일단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별법에서 보통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은 불이 타거나 이제 신설된 규정이거나 이제 실제 뭐 기존 스터디나 이런 데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기출에 나오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많이 꼬아서 내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만 있어도 그 정도는 풀어낼 수 있다. 다만 행정법은 뭐 그냥 가벼운 이해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행정법 공부가 상대적으로 좀 더 깊어야 되고 개별법은 얕아야 하지만 대신 되게 그 범위를 되게 넓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든 출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개별법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를 범위로 잡으세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단 가장 코어한 건 기출이 있겠고 그리고 뭐 GS 있고 네. GS에서도 다루지 않은 되게 판례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되게 지역적인 조문도 있을 거고 네. 어디까지 보셨나요? 일단은 저는 법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법 기준에서 신설된 규정이거나 뭐 새롭거나 아직 나오지 않은 규정까지도 법에 있다면 일단 다 보려고 했고 시행령의 시행 규칙은 그 정도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판례 같은 걸로도 되게 중요도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딥하게 가져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판례 번호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토지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판례 번호는 한 번도 기술한 적은 없고 그것보다는 어쨌든 그 안에 녹아있는 코어한 내용을 잘 옮겨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적이라고 하는 거는 네. 법 조문에서 구석구석 다 챙겨라. 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규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강사님들 GS 문제들 어느 강사님들까지 이제 넓혀야 되냐 약간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는데 뭐 어디까지 보셨어요? 사실 사람마다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2년차 정도라면은 한 강사님 2명 정도 이제 가져갈 것 같고 저는 사실 3년차기도 해가지고 이제 시중에 있는 강사님 거는 사실은 거의 다 보긴 봤다. 뭐 특정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로라도 어떻게든 좀 스쳐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약간 파이널 강좌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판례 특강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3년차기 때문에 3년차들은 이 정도는 뭐 가져가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뭐 최대한 가져가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규의 또 어떤 핵심적인 거는 또 이제 암기죠. 근데 이제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듣기로는 암기 정말 못하는 성격이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봐도 좀 흔치 않게 암기를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암기는 결국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해와 암기 두 개가 있는데 빠른 암기를 위해서는 이해가 사실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만 안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양자를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해는 되는데 암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통암기를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암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되게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많았고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암기를 그럼 누가 잘할까 생각을 해보고 공부량이 많은 거를 통으로 암기하는 의대생이나 이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야겠다 해서 그런 걸 이제 빠르게 여러 개 찾아보니까 사실 되게 방법은 다 비슷했어요. 이제 뭐 A4 용지를 한 8분할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뭐 여기에 이렇게 키워드 같은 걸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그림처럼 이해해서 외워야지 많은 양을 암기할 수 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그냥 무조건 보고 있으니까 저는 잘 안 외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그냥 깜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 서브 만들어 놓은 거를 깜지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약간 좀 무식하게 외웠던 것 같아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저도 솔직히 못 알아냈고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 서브를 이제 실제 필사로 한 15번 정도 그리고 이제 그냥 그 타이핑을 한 15번 정도 쳤는데 한 20번 정도 지나면은 대충 어디서 뭐가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쓰다 보니까 뭐 이걸 약간 숙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쓰고 싶어 하니까 점점 이거 여기 있던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이제 선택을 한 거고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무조건 절대적이고 무조건 효과적이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암기를 잘하고 계시거나 자기 개인적인 암기 방법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따라가되 나 이렇게까지 서브 정리했는데 나 이거 도저히 못 외우겠어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시도해 보는 거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진짜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되게 거의 뭐 하루 종일 붙잡고 글 쓰면서 약간 나 이거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해낸 것들이 결국은 이제 머리에 남았었습니다. 저는 이걸 무작정 추천하기도 또 그렇지만 저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필사했다, 베꼈다. 네. 저는 이거 너무 궁금한데 베끼면 외워져요? 완전 생으로 베끼었다기보다는 읽으면서 베끼는 건데 처음에는 한두 번 할 때는 그냥 베끼게 돼요. 근데 하다가 조금 더 이제 빨라지고 싶으니까 이거 여기지 이거 여기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빨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거짓말 같지만 한 20번 정도 쓰면은 진짜 약간 사실 좀 미친 짓이거든요. 근데 그쯤 하면은 꽤 많이 외워져요. 이게 막 다들 그거 너무 무식한 방법이야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모르겠으면은 그런 그 정석적으로 헤쳐나가는 방법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론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쓰면 네.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보통 뭐 행정법, 개별법 이렇게 나눠서 저도 쓰긴 했는데 행정법 한 권을 다 쓰는데 한 6,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개별법도 한 그 정도 걸리고 그래서 보통 초반에는 이제 하루에 한 권, 그러니까 하루에 행정법 그리고 하루에 뭐 개별법 했는데 좀 나중 가니까 이제 저도 모든 거를 쓰는 거는 다 계속하지 않고 근데 거의 대부분 키워드를 넣어서 하는 거를 이제 조금씩 양을 줄여가도 이제 아는 게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행정법, 개별법 하루에 이제 다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느 정도 깜지하고 나서 외워졌다라고 할 때도 네. 이렇게 필사하면서 똑같이 외우셨어요? 거의 직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직전까지. 제가 본 암기 방법 중에 가장 무식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좀 독특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내가 암기 자신 없다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암기법 말고 또 그 외에 좀 특별한 방법이 또 있으셨나요? 뭐 법규는 사실은 이제 점수가 고득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도 많기도 해서 제가 뭐 딱히 막 되게 특별하게 드릴 말은 사실 적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단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좋고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응용하는 기술이라든지 그건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규가 유일하게 기출에 나온 문제가 가장 많이 또 다시 현출해서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출을 정말 많이 풀어 놓으면은 또 비슷한 논점 뭐 글만 바꿔서 또 약간 탈만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출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새로운 법령 이제 삭제된 법령 같은 거는 조금 더 유익 있게 보려고 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법규에서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론은 오히려 기출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론은 이제 한 번 나온 거는 오히려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GS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오히려 다음엔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가사님 법규 공부 방법 얘기 들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평가사님 또 신림동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신림동 생활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